애들 지금 다 보다 걸리면 애들 전부 먹거든요. 네? 검성 나왔는 데는 전부 다. 맞죠? 간식 이만큼 왔는데. 하루 만에 끝나요. 19일까지. 19일까지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전화는 돼요. 전화 통화하시면 돼요. 바로? 집 안에 있는 게 작게. 어디다 주시나요? 심장 프리tum을 안 줘요? 안녕하십니까.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3차 설계안 설명회 진행을 맡은 시흥도시공사 건축사업팀 청년 팀장입니다. 먼저 3차 설명회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계안 설명회 진행 순서는 학교 복합시설 관리 및 이용 전반에 대한 사항, 추진 경과 설명, 설계안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설계안 전체 진행 내용은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소래초 3차 설계안 설명회로 검색하여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설계안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 및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말을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제가 소개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래초등학교 서영수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소래초등학교 최계숙 행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래초 외부 부분과장 김향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고미경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ESD랩 문종덕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상신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래산 천마을 현장지원센터 이준호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장님 이상욱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래초 송준수 총동문회장님 계셨습니다. 예,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학교 복합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의 정의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이란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합니다. 다음은 운영 주체입니다. 소래초에 설치될 학교 복합시설은 완공 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시흥시 관내에 설립되고 있는 학교 복합시설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너나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합시설 내 사무실에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관계자가 상시 상주하여 자체 프로그램 운영, 대관관리, 복합시설 관리 등을 전담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영 방안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운영 방안에 관하여 가장 문의가 많았던 몇 가지를 선정하여 Q&A 방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합니다. 평일인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시설의 사용 신청은 사전 예약제를 기본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신청자에게 시설 사용 및 예약에 관한 우선권이 부여되는 예약 선점제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는 시설 대관 신청, 대관료 입금, 예약 완료 확인 및 시설 사용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설 사용은 학교 주민 구분 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운영될 예정이며 학교에서 시설 사용 신청이 접수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학생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의 경우 월 단위로 학사 일정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 단위의 사용계획 신청서를 접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상시 예약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오니 시설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예약 절차 진행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래초 복합시설과 유사한 사업인 100원 너나들이에 관한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래초 학교 복합시설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를 설계하신 G&M 건축사무소의 송주원 건축사님을 모시고 추진 경과 설명 및 설계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뵙고 그 후로 이제 몇 번 뵌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설계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와 최종 설계안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지난 6월 15일에 저희가 처음 만났습니다. 실무협의체 운영 설명회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분과별 소모임과 두 차례 7월 6일, 29일 1차, 2차 설계안 설명회를 가졌고 8월 6일에
마지막으로 분과 대표분들 협의를 거쳐서 플라타너스 이식이 결정이 됐었고요. 그 과정, 그 이후로 저희는 이제 상세 설계와 세부적인 공사비 조정까지를 좀 거쳤고, 저희 오늘 최종 설계안 설명회를 거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하고 발주 절차를 거쳐서 2022년 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000제곱미터 정도의 시흥시 소래초등학교 전체 면적 중에 약 한 7,600제곱미터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당초 6,083제곱미터로 조금 더 면적이 컸지만 공사비 조정 등을 거치면서 지하 주차장이 140대에서 136대로 조금 줄고 해서 연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106억 5억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물가 상승분과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약 한 1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뒤에서 이제 평면을 보시겠지만 마주침 공간, GX실, 조리실, 습실, 작은 도서관 해서 복합 시설이 약 한 1,460몇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이 4,340제곱미터, 그리고 지상에 96.64, 26평 정도의 운동부 휴게실 및 창고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및 보행자 진출 입구 계획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호연로 쪽에서 일방으로 이제 차량 진출 입구까지 이제 진입하는 계획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시와 협의를 거치면서 호연로 쪽에서 차량 진출 입구까지는 양방 통행으로 지금 저희가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이 부분은 이제 추후 이제 변경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연로 쪽에서 그 보건소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보행 출입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안쪽에서는 보행자들이 이 정면으로 나오지 않고 뒤쪽 부분에서도 바로 이렇게 호연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출입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슈가 많았던 플라타너스 부분은 이식이 확정이 돼서 기존의 플라타너스는 뿌리 돌림 공사까지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이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새로운 플라타너스의 이식 위치는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서 정문 측에 조경 공간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내년 2월에 전체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나면 봄이 되기 전에 이제 이식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지상층 평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야구장의 홈베이스가 남측 도로변으로 설치가 되고, 플라타너스는 기존의 위치에서 이제 이식이 되면서 운동장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통학을 위한 계단하고 통학로가 설치가 됩니다. 아래쪽 호연로 쪽 방향에서 주차장 출입구를 거치지 않고 등교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가 되고, 여기에서 교사동까지 통학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동부 휴게실 및 창고가 기존의 체육관 앞쪽 교사동 쪽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야구장을 위한 안전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10m 정도의 안전 펜스가 홈베이스 구간으로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6m의 안전 펜스, 그다음에 풋살장 주변으로는 사방향으로 4m의 그물망이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풋살장 안전 펜스 뒤쪽으로 저학년 놀이공간과 고학년 놀이공간이 설치가 됐고요. 스탠드하고 차양 부분은 기존의 위치에서 약간 앞쪽으로 당겨진 위치에 3단 정도의 스탠드가 설치되고 차양도 같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에 이제 민원이 있고 노후화돼서 이게 넘어지고 하던 펜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철거하고 재시공하도록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문이 이설이 돼서 위치가 옮겨지고 통학 계단과 통학로, 그다음에
재학생들을 위한 놀이공간, 야구장의 안전펜스들이 설치가 됐고 운동부 휴게실과 스탠드 부분에 차량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 일부 이제 보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파넬이 이제 저희가 설치되면서 뒤에서 이제 그림을 보시겠지만 일부 운동장 측에 휴게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휴게시설 및 창고 부분은 기존 면적보다 조금 더 넓혀서 계획을 했고 감독실과 뒤에 샤워실을 만들고 뭐 온수를 쓸 수 있도록 이제 보일러실까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약 한 26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벽돌조의 건물로 하고 앞쪽으로 이제 공이 날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 펜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층 평면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총 136대입니다. 당초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는 140대였지만 면적을 조금씩 줄이기로 하면서 136대가 마지막으로 확정이 됐고요. 채광 환기를 위해서 전면 부분은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했고 차량 출입구 부분은 시야 확보를 위한 여유 공간을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확보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정문 이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치로 옮겨가면서 대기 공간까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보행 출입구가 이제 호연도 방향으로 설치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이제 원래 이제 좀 더 크게 면적을 잡고 있었는데 주차장 영역을 좀 최소화하면서 운동장의 이제 공사 구간을 좀 이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설치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임시 교사등을 설치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재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여유 공간을 조금 더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합시설의 내부에 평면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문하고 대기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이제 차량 대기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정문이 이렇게 일자로 이제 배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앞에 이제 대기할 수 있고 뭐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벤치구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위에 운동장 부분이 이제 전체 뭐 2.7m 정도가 올라가면서 아래쪽으로는 여유 있는 그 높이의 공간이 설치가 되고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계획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복합시설의 평면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유지가 됐습니다. 학생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조금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출입문이 설치가 되면서 이 부분의 개방에 따라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마주친 공간이 이제 뒤쪽으로 갔던 계획안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앞쪽으로 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채광 환기를 위한 폴딩 도어를 설치를 하고 조리실 수습실이 지난번에 요구가 있었지만 예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자 측과 쪽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조리실 습실을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육아 나눔터 부분에는 세부적으로 이제 육아 휴게실과 수유실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의 전체적인 외곽 부분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게 되지만 이 앞쪽 그 보안을 위한 울타리가 설치가 돼서 뒤쪽에 있는 놀이마당 쪽은 학생들의 공간으로 설치가 되고 앞쪽 부분까지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2차 설명회 때 드렸던 안 중에 그 플라타너스를 놓고 계획을 했던 것과 없애고 계획을 했던 안이 있었는데 이게 그 안입니다. 그래서 없앴을 때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유지가 됐고요. 면적도 뭐 크게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됐고 다만 실들이 몇 개 이제 구성이 좀 바뀐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례 이미지를 같이 보시면 조리실 습실은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싱크대 공간하고 그다음에 이런 강의를 하거나 아니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눠서 분리가 되고 학습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뭐 책상과 의자 등이 구비되는 공간이 됩니다.
GX 마루 공간은 방진 매트를 위한 시스템 마루가 설치가 됐고 방음 시설과 전신 거울 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방음 공간은 이제 학교 측에서 많이 요구하셨던 대로 면적을 좀 많이 넓히면서 무대 공간은 무대 공간대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단형에 좀 낮기는 하지만 단형에 좌석이 설치가 되면서 소공연도 가능한 형태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주침 공간입니다. 마주침 공간은 주민들 간의 마주침을 유도하는 개방적인 커뮤니티 공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폴딩 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절이 좋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을 열어서 바깥쪽과 이렇게 내외부 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적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기존에 이제 막혀있던 형태에서 개방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됐고요. 공동육아 나눔터와 경계 없이 이제 좀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이공간뿐만 아니라 육아휴게실, 그 다음에 수유실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안을 조감도와 투시도로 좀 보시겠습니다. 운동장은 기존 교사동과의 단차를 최소화했습니다. 약 2.7m 정도를 저희가 들어 올리면서 약 50cm 정도로 단차가 최소화됐고요. 그다음에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조경 공간, 그다음에 놀이 공간 등이 이제 같이 설치가 됐고, 복합시설 부분은 도로 측의 대면을 최대화하면서 주민들의 접근이 쉽고 마주침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등교를 위한 통합 계단이 설치가 됐고, 여유로운 진출입을 위한 차량 진출 입구, 그다음에 이 복합시설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부분을 유리부로 열었습니다. 일부 이제 저희가 일사 차단을 위한 루버를 설치를 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펄징 도어를 설치한 부분은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존에 답답하게 옹벽에 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환경이 개선이 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장 측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야구장 이제 펜스가 설치가 되면서 뒤쪽으로는 안전한 조경 공간하고 휴게 공간이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조명 타워 2개가 저희가 이제 설치가 돼서 야간에도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고,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하부 부분을 태양광 하부를 활용해서 휴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좀 그걸 좀 보시면 정면 쪽에서 보시면 학교 방향으로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면서 파고라 형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벤치들이 설치되면 학생들이나 운동부 학생들이 와서 이제 쉬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풋살장이 설치되고 조경 공간과 놀이 공간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목표가 신천 대하 지역의 원도심인데 이 부분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동네하고도 어우러지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고요. 저희는 아마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뵙게 되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요
안에 대한 그 교장 선생님의 그 말씀을 좀 한마디 좀 여쭙고자 합니다. 네. 저한테 질문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이거 안 보시고 네.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네. 어쨌든 150일간의 긴 기간 동안 서로 의견을 모으고 해서 이제 그 설계 마지막 안이 나왔는데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설계안이니까 이제 이 설계안이 제대로 구현돼서 정말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 도시공사와 그 건축사님 다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교육자치과 함께 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힘을 계속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저 화장실, 학교 복합시설 안에 그 설계 도면 좀 한번 보실래요? 화장실이 학교 쪽에 있죠? 네.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쓰실 때 그 학교하고 지역 주민 쓰는 공간 사이에 문이 있는데 만약에 학교 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후에 지역 주민들이 쓸 경우에 화장실을 이용하려면은 가운데 있는 문을 개방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밑에 화장실이 또 있어요? 네. 화장실이 두 군데 있어요? 아, 화장실이 두 군데군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이 문이 설치가 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공간이 나눠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메인에 네. 그 큰 화장실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 작지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주차장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운영에 따라서. 저는 화장실이 저 위에만 있는 줄 알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쓸 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렸고요. 그다음 등교를 위한 계단. 네. 계단의 문은 설치를 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문을 저희가 이제 문을 그림을 딱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매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네. 높진 않습니다. 이렇게 높진 네. 않지만 이렇게 닫아서 필요시에서 닫아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도록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궁금한 거는 태양광 패널 아래에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벤치만 있으면 그냥 쉬는 것만 되는데 공간이 좀 꽤 넓어요. 그래서 저는 쉼과 학습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 학급 정도 나와서 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내부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벤치만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벤치에다가 앉아서 쉴 수 있는데 저 공간이 꽤 넓은데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급 정도 저기 와서 학습도 할 수 있는 공간 다목적으로 쉬기도 하고 쉼과 학습이 함께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벤치만이 아니라 거기 뭐 테이블처럼 이렇게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테이블에 의자 있고 이렇게 그런 거를 놓으면은 쉴 수도 있지만 또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넓은 공간을 그냥 벤치만 이렇게 길다란 벤치만 몇 개 놓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요새는 정말 공간을 하나의 목적만으로 쓰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목적으로 유연하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다 그냥 길다란 벤치만 놓으면은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다가 설비를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부분은 조금 거기 공간이 유연하게 사용이 되려면 시간으로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운동부에서 잠깐 피해 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놔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간에 저기에 막 그 가구 같은 거를 막 설치를 하고 하는 게 이렇게 네. 보통 보면 요새 테이블 같은 공원 같은 것도 데서도 놔야 되고 공원 같은 하는데 데도 이제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으니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한번 고려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쉼과 학습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냥 이게 길다란 의자만 놓으면은 그냥 지나다니다가 앉고 뭐 이 정도밖에 쓸 수 없는데 테이블 같은 거 같이 있으면은 우리 애들 야외 학습 공간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이나 오늘 그 질의사항이나 오늘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학교 운영이나 앞으로 그 시공함에 따라서 좀 추가로 좀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메모해놨다가 제가 그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설계안이나 운영 사항 등에 대해 그 추가로 질의 사항 있으신 부분 있으시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초등학교 외부문과 부대표 김야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청이나 교육지원청 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라서요. 정문에 통학로 계단에 보면 양방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인승 승합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쪽 계단 아래쪽으로 CCTV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말씀하셨던 게 그 통학로를 비추는 CCTV를 아니요, 말씀하시는 주차장 출입구 쪽을 양방향으로 바꾸셨잖아요. 지금 원래는 여러 번 회의를 했을 때 일방통행으로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양방향으로 변경을 된 설계안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인승 승합차가 하루에 16번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주차하셨던 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랑 승합차 25인승 승합차랑 겹치는 시간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부분으로 양방향 쪽으로 CCTV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려요. 저희가 지금 그 설계상으로 그 설계되어 있는 주차장 내부를 비추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 밖으로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 인허가를 진행 중인데요. 저거는 최근에 결정이 돼서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지금 나와서 법적인 것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가능하다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기에 이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거는 이 사업과는 별개로 좀 진행이 되게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도시재생과든 도로과든 그런 쪽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전체 지금 저 안심등굣길 공사를 시작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첨언 드리자면 지금 요 주출입구 양방향 내용은 저희가 인허가를 진행하는 유관기관과 인허가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좀 나왔던 아이디어고 현재 변경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방향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요 관련해서 그 통행에 대한 안전이나 그 말씀하셨던 CCTV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인허가가 좀 완료된 후에 좀 그 확정되고 말씀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일반 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분과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실무진들끼리.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양방향으로 변경 예정이라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 기준을 누구랑 상의를 하고 누구랑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었는데. 양방향으로 설명 안 했어요. 네, 드렸습니다. 똑같은 캐스트를 들고 왔고. 예,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저희 그 인허가 과정에서 좀 교통 영역, 그 교통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결과로 좀 나왔던 사항이어가지고요. 요 지금 그 양방향으로 양방향 통행에 대한 게 그 인허가 사항으로 확정이 되면 좀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소래초 야구부 학부형 고성호라고 합니다. 예, 이 공사에 교장 선생님이야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지금 경기도 대회에서 오늘 준결승에서 이겨왔고요. 결승 진출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야구장 그 안전펜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안전펜스라는 게 야구부 애들뿐만 아니라 야구부 아닌 학생들도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그 목적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의 6m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쪽 아까 보니까 6m. 안전펜스가 6m는 좀 그건 너무 좀 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야구부 감독님들 지금 현장에 계시고 계시는데 지금 저쪽 6m 하고요. 저쪽 반대쪽 이제 주거지역 6m 하고는 8m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야구부 아닌 학생들이 다칠 경우도 있고 어떻게 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솔직히 야구부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펜스를 좀 올려줬으면 하고요. 저쪽 주거지역에 있는 쪽에는 또 일반 주거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유리창도 깨질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올려주셨으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면 이제 야구 홈베이스 쪽에 조경시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수명도 보니까 조경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야구 특성상 그 감독님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이 돼서 나무 같은 게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갖고 그것도 좀 건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야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지금 기획안 보니까 17일 날 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저희는 좀 야구부 감독님 모시고 그다음에 관계자 모시고 한 월요일쯤에 건축사님이랑 한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게 좀 그 세 가지 안이 좀 사실은 모든 요구를 다 들어드리면 저희는 좋겠는데 저희도 이제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다 보니까 6m와 8m 사이가 금액이 2배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패스는 지금 뒤쪽에 이제 10m 부분은 충분히 높은 것 같고 양쪽으로는 이제 사이드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사이드 부분에는 이제 바로 학생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제 가려지는 높이는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6m 정도면 거의 뭐 그쪽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뭐 어떻게 잘못 치면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파울볼을 치거나 뭐 그랬는데 넘어간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 이제 저희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게 야구장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자꾸 이렇게 펜스 부분만 높아지게 되면 지금 다른 공간 저희가 이제 계속 설치하면서도 이제 계속 그 업체들과 얘기를 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듣는 질문은 다른 초등학교들은 대부분 이렇게 설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야구장에 정규 규격을 갖춘 경기장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학생들이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야구부만으로 한정된 공간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지도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다가 자꾸 저희가 예산을 쓰면 저희는 뭘 하나를 하면 뭘 하나를 빼야 되는 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6m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정확하게 거의 2배가 차이 납니다. 6m와 8m 정도가 그래서 그 예산을 차라리 휴게실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좀 돌리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배분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구장 안전 펜스 뒤쪽에 있는 조경은 사실은 이제 펜스 뒤쪽으로는 이제 조경을 좀 뺐고 이 바깥쪽에 저희가 이제 좀 설치가 됐는데 어차피 이제 기존의 조경 부분을 설치가 돼 있던 부분을 똑같은 나무를 좀 심어야 되는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예 안 심을 수는 없고 아예 가깝게 심어서 펜스하고 이렇게 닿는 부분은 저희가 좀 삭제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그 지금 홈베이스 하고 공간이 지금 몇 미터지? 한 8m 정도 돼요. 네, 상당히 여유 공간이 좀 있거든요. 펜스에 바로 붙어서 야구장이 설치가 된 게 아니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그 투수 연습하는 공간, 뭐 그런 것 같은 공간 정도가 있기 때문에 방금 그 감독님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려를 하셨던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펜스를 그러면 뒤에 백네트가 10m잖아요. 네. 거기를 2m를 낮추고 나머지 8m로 낮출 수는 없나요? 왜냐면은 펜스가 그 10m 부분을 네. 다 똑같이 8m, 8m, 8m 이런 부분으로 비용 얘기를 하시면은 또 예. 그래서 그 질의권은 제가 조금 첨언 드리고 예. 이제 그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회의 이후에 조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이제 또 그 오늘 설명에 그 참석해주신 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에도 아까 건축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협의체 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다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크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그 교부된 예산보다는 좀 많이 지금 현재 안으로도 조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그 설계사 쪽에서는 설계사나 저희는 그 원가 절감에 대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좀 시에서는 그 추가된 예산에 대한 그 재원 조달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마음은 좀 그런 요청 사항들을 좀 다 담고 싶은 마음은 좀 굵직하지만 지금 요 사업의 좀 진행을 위해서 현재 좀 저희가 최적화된 안이라고 좀 판단돼서 지금 그 주민분들께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그 전체를 8m로 하는 그런 안들은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요 회의 마치고 좀 따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저는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도 있고 학생들의 야구부 아닌 학생들의 안전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사항 예, 반갑습니다. 소래초등학교 동문회장 송준수입니다.
지금 화면 그냥 띄워주시죠. 예,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그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운동장 그 가드레일이죠. 지금 이제 아마 창살형으로 돼 있죠. 운동장에서 지금 그 남측 방향으로 그 국가파 시설 통로 쪽, 이제 외부 통로 쪽인데 그게 이제 창살형으로 되다 보니까 그 틈새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틈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아이들이라든가 이렇게 낙하물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좀 확률이 있어서 뭐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이제 밑에 그 복합화 시설 저기 남측으로 지상에서 이제 통행하는 사람들이 좀 다칠 위험이 있지 않겠냐. 학생들도 이제 거기는 지나가고 어른들도 지나가지만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뭐 망엠유리라든가 뭐 무슨 뭐 이런 종류로 해서 그 부분은 창살형에서 그 망엠유리 형식으로 해서 좀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장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의견을 뭐 이 상태가 좋다, 괜찮다, 뭐 무슨 뭐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유리 같은 걸로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유리는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형식인데요. 그 유리를 하게 되면 저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형식이 낫겠다고 한 거고 저거 간격은 충분히 이제 저희 안전이 확보되는 간격으로 하고 설치가 되는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최소한 조경 있는 부분은 이제 사람이 아이들이 접근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합화 시설 정면 쪽에 지금 이제 야구장도 보면은 그 콘크리트 뒤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그 통학로와 이제 이런 식으로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간만이라도 좀 가드레일 같은 그 설치 방법을 좀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런지. 그 이게 조경 있는 부분까지도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나가는 건 뭐 바람이 좀 덜 통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위치의 위원장 이상훈입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방향 도로 아까 봐주시죠. 그게 그 진침로에서 현로 거기까지 거리가 몇 미터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전체가 양방로인 줄 알고 그냥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혼란도 올 거고 그걸 혹시 생각해봤는지 저가 처음에 제안을 했던 저것도 근데 그동안 아무 얘기 없다 오늘 저렇게 빵 터지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그 문제랑 혹시 아까 야구장 펜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펜스는 이 학교 미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펜스가 높아지면 학교 전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고 물론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태양광 그 패널이 몇 킬로나 되는지 그럼 그 몇 킬로 갖고 어느 정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수치가 나왔을까요? 저희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기준으로 그럼 어디까지 복합시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50kW이기 때문에 50kW요? 네. 복합시설에 최소한
공용 면적 정도는 다 커버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전기에는 많이 적용되겠고. 그럼 패널 사이사이가 베개 보면 약간씩 공간이 있어요. 베개요. 베개 현관 설치하면. 그럼 공간이 있어도 뉴스가 돼서 비가 새는데 그런 게 공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부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럼 비 오면 뉴스가 돼요. 비를 안 맞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아니 그거를 정도는- 저기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거기 밑에 파고라 의자를 깔아놓는다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할 때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이제 전체를 다 막게 되면 그게 이제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 판으로 이제 넓은 판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일부러 좀 한 판 한 판씩을 좀 쪼개서 그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바람이 통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 여쭤본 거는 다 막히는지 아니면 공간이 약간씩 있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공간이 있습니다. 네네. 이사입니다. 예. 혹시 뭐 운영 국가기술 운영이나 뭐 추가 설계안에 대한 또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걸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완수해서 내년 1월에 꼭 방학 기간 안에 저희 위험 공동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